자, 반갑습니다.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다 배웠어야 하는데 P형 반도체까지만 배우고 N형 반도체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3, 4반 친구들과 5, 6, 7반 친구들의 진도 차이에 의해서 중간에 끊었죠. 끊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애매하지만 중간에 N형 반도체부터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지금 시간을 좀 따져봤더니 원래는 이제 다이오드 끝까지 다 배울 계획이었으나 처음에는 원래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반도체가 원래는 끝나는 상황이었어야 돼요.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이오드를 배워야 하는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다이오드를 다 배우진 않을 겁니다. 다이오드 다 배우지 않을 거고 다이오드의 앞부분만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다이오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맛보기만 배워볼 거고요. 아마 줌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 시간에 다이오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쌍방향 수업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한 번 해봤잖아요.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연습을 하면서 한 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제. 오늘 촬영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하루 종일 촬영을 좀 많이 했더니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어쨌든 그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 할 때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시간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 주에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한다면 그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P형 반도체 배우고 N형 반도체 배우기 전에 끝났죠? 그런데 뭔가 뭔가 P형 반도체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P형 반도체부터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의 13조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했죠. P형, N형을 우리가 쓸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13조 원소의 특징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3개인 원소예요. 예를 들면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이러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인듐까지요. 우리 교과서. 자, 원리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고유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저마늄으로만 공유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고유 반도체를 이루는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겠죠. 4개.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첨가했을 때 그 주변의 최외각 전자가 8개가 아닌 7개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 양공이 발생한다. 양공. 그래서 이 양공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이 양공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공이 바로 전하 운반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에너지띠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자, 규소, 고유 반도체 이제 그 재료인 규소의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다 붕소라는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그 붕소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요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게 되면 이 원자가띠에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긴다. 그래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양공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N형 반도체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반도체에 이번에는 15조 원소를 도핑을 했습니다. 15조 원소. 자, 15조 원소의 특징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5개. 5개다라는 거죠. 자, 실리콘, 저마늄,
고유 반도체를 이루는 이러한 애들 14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4개. 자, 원자과 전자 4개인 얘네들과 불순물 15족 원소 5개 만나면 최외각 전자 몇 개? 9개가 되는 거죠. 9개. 근데 몇 개일 때 안정적인 상태예요? 8개일 때.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8개일 때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남습니다. 이 하나가 남는 전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족 원소 대표적인 거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자, 그래서 결합 과정을 통해 원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 4개, 규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전자 1개가 남는다. 전자 1개가 남는다. 이 전자가 바로 여기 남는 요 전자죠. 요 전자. 자, 이 남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전자라고 합니다. 전도전자. 예전에는 그 자유전자라고도 했어요. 자유전자.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표현한 어떤 참고서도 있을 거고, 교과서처럼 전도전자라고 표현한 교과서도 있을 겁니다. 참고서도. 바로 전하 운반자가 바로 전도전자가 되는 거죠.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전도전자이다. 전도전자.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구분할 때 전하 운반자가 누구냐라는 걸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이동 보면 내가 남으니까 뭐 여기로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그런데 이 불순물 여기 인을 첨가했는 인. 자, 인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고 중성 원자입니다. 중성 원자. 그리고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고유 반도체 역시 중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N형 반도체 역시 N형 반도체 역시 어떤 상태이냐? 중성인 상태다.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인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하나 남는데 이 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인에 있는 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이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규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양이온이 되지만 다른 규소는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P형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성이 된다. P형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에너지띠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도띠는 역시 규소, 그리고 원자가띠 역시 규소의 원자가띠와 전자가 되겠고요. 여기 첨가한 불순물 뭘 첨가했죠? 인을 첨가했더니 요 인의 에너지 준위는 규소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원래는 이 불순물을 첨가하기 전에는 전류가 흐르려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면서 전도전자가 생기거나 양봉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요 띠 간격이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흡수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불순물을 첨가했더니 이 인이라는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요 전자가 바로 전도띠로 가까우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양봉은 생기지 않았지만 불순물 인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서 전자가 생겼죠. 전도전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걸 전이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유전자, 전도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지난 시간에 이어서 P형 반도체 그리고 이번 시간에 N형 반도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꼭 다시 한번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확인 문제고요. 고유 반도체하고 비고유 반도체 차이점이 뭘까? 일단 고유 반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여기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낮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에너지띠 할 때 전기 전도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저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반비례한다.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고 비저항은 로우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자, 고유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낮아요. 왜 낮냐면 전하 운반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나 양공 같은. 그런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요. 원소를 첨가하는 거죠. 13족이나 15족 원소들을 첨가하면 양공이나 전자가 생기면서 많이 생기면서 전기를 잘 흐르게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 것을 뭐라고 한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느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느냐. 전기 전도도로 얘기하면 전기 전도도가 크냐, 전기 전도도가 작냐. 이렇게 고유 반도체와 비고유 반도체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내용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에너지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띠를 통해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렇게 구분했었죠. 이때 한번 설명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만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의 저항의 크기, 비저항의 크기를 무엇에 따라 조금 나눠봤냐면 온도에 따라. 자, 온도에 따라 얘네들의 어떤 비저항 값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도체 같은 경우,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여기 사실 이 값을 보니까 얘가 뭐 1, 2 이렇게 된다면 많이 뭐 커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쯤부터 시작해서 요 끝부분에 가면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되는 걸 보면 한 100 정도,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또 꽤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도체 같은 경우는 무슨 지금 온도에 따라 온도와 비저항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에 있냐면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크게 비례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절연체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계 있냐면 반비례 관계 있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온도에 따라 뭐 이런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 종류가 지금 정확히 몇 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7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이 있어요.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이 있는데 수능과 모의고사는 사실 공정해야 되니까 모든 교과서에 다 있던가 아니면은 그런 문제 출제하든가 특정한 교과서에만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보기를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왜냐면 아예 우리가 전혀 그 교과서를 안 보면 모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기억이 안 날 테지만 그래서 도체는 비례하고 절연체와 반도체는 반비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도선이 있으면 도선 안에 이제 전자가 있겠죠. 물론 이제 플러스 양전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데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았을 때 온도가 높아지냐면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열은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 도체 같은 경우 전류가 잘 흐르려면 이 전자가 이 양전하 플러스 전하 사이사이를 잘 피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원자를 피해서 얘는 자유전자일 테니까 피해서 움직여야지만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연력학에서 배웠었죠. 열을 받으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했죠. 빨라진다. 근데 여기서 어떤 속력이 빨라지냐면 이 전자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전자는 엄청나게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이제 얘가 전자가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리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속력과 이렇게 움직이는 속력이 있는데 이 화살표처럼 움직이는 속력이 빨라야지만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을 받으면 어떤 속력이 증가하느냐? 바로 요 속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요 속력. 그러니까 요 속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저기 막 빠르게 움직이니까 더 많이 막 충돌도 하고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이 빨라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잘 안 흐른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저항이 바로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항, 비저항이 크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이 큰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 절연체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에너지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띠. 자, 이렇게 에너지띠가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합시다. 원자가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전도띠.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을 이겨내고 전도띠로 올라가야겠죠? 많이 올라갈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띠 간격, 최소한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졌다, 열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열을 받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절연체와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우리가 알아볼까요? 저항과 전류 사이의 관계. I는 저항 R분의 전압 V. ohm의 법칙. 자, 그래서 절연체와 반도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도체는 비례 관계에 있다.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규소에 인을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다. 자, 인을 도피했다. 인이 몇 쪽 원소냐라는 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니까요. 자,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자, 인 주변 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전자 하나가 남죠? 전자 하나가. 그러니까 전도전자가 생긴 거네요. 전도전자. 자, 전도전자가 전하 운반의 역할을 하는,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된다. N형. 결과적으로는 규소는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4개인 14족 원소이니까 지금 전자가 하나 남는다는 얘기는 이는 몇 족이다? 15족. 원자가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원자가 전자, 규소는 4개, 이는 원자가 전자가 5개.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N형 반도체이다. 자유전자, 전도전자가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N형 반도체이다. 정답이고요. 인의 원자가 전자는 5개이다. 이는 15족 원소이다 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5개이다 정답이고요. 주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양공이 아니라 누가? 전자가 전화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저마늄에 이번에는 실리콘이 규소가 아니라 저마늄을 이용했네요. 저마늄에 원소 A 뭔지 몰라 도핑을 했는데 전자 배치가 다음과 같다. 여긴 보니까 양공이 하나 생겼네. 양공. 자, 양공이 생겼다는 얘기는 저마늄 14조 원소, 원자가 전자 4개. 자, 옥텟 규칙 8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A 원소는 몇 조,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3개,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조 원소가 되겠죠. 자, 양공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 얘는 무슨 반도체다? P형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P형. 자, A의 원자가 전자는 5개가 아니라 3개로 바꿔줘야겠고요. 주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맞고요. 상온에서 전도띠의 전자, 원자가 띠의 양공, 전자하고 양공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전자하고 양공의 개수. 전자하고 양공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에너지띠를 통한 P형 반도체 설명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 에너지띠가 있었고, 여기 에너지띠가 있었고, 자, 요 에너지띠가 바로 뭐냐면 원자가 전자, 원자가 띠, 원자가 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전도띠. 이렇게 됐었죠.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을 첨가한 거예요. 불순물을 첨가했는데 13조 원소를 첨가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는 이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 위치합니다. 여기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 불준이라고 할게요.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여기 뭐가 생기냐? 전자가 있던 자리가 비게 된 구멍, 양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양공.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전도띠의 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전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의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가 띠의 양공은 바로 여기에서의 양공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가 아니라면 그냥 원래 상태라면 여기 있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양공이 되니까 얘는 항상 쌍으로 작용하죠. 전자의 개수하고 양공의 개수하고는 같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 P형 반도체와 같이 불순물 반도체에서는 불순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양공이 생겼지만 여기는 지금 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많냐면 양공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해야 돼요. 원자가띠의 양공이 더 많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전자가 양공보다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공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더 많겠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설명하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 위치할 거니까. 그러면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전도띠에 전자가 생길 거고 여기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이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양공은 생기지 않겠죠. 물론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요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 이외에도 에너지 준위가 아니더라도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이동하는 것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0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수를 따지면 역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공이 많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개수가 많게 됩니다.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정답은. 자, 마지막 문제. 자, 그림 가나는 아까 규소로 구성된 고유 반도체와 규소의 불순물 X를 첨가한 뭔지 몰라 나. 근데 전자가 있네. 전자. 여기 전자가 남네. 그럼 얘는 뭐야? N형 반도체가 되겠죠. N형 반도체.
얘는 몇 조 원소? 15조 원소.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자, X는 원자과 전자 5개다. 나에서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자는 어디 존재하냐? 원자과 띠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나에서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 요거 우리가 방금 에너지띠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에너지띠, N형 반도체 여기. 전자 이쪽으로 이동하죠. 원자과 띠는 여기가 원자과 띠잖아요. 원자과 띠. 그러니까 원자과 띠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고유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 누가 더 전기 전도성이 좋다? 비고유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좋다. 나가 좋다. 디귿.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다이오드를 조금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끝냈으니까 다이오드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26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물론 3, 4반 학생들에게는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5, 6반 학생들은 지금 강의 2개를 연달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0분 정도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과 후에 10분 정도 남은 거 다 듣고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